안녕하세요. 행복치아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9%, 그리고 코스닥은 0.78%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덕분에 지수도 2500포인트 갔다가 2400포인트 깨지고 지금 그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코스피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한 1조 4,6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 순매도를 했는지 좀 들여다보니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일단 가장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뭐 거의 반이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 매도하고 전기전자 업종에 속하는 나머지 반 이렇게 매도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운송장비, 금융업, 의약품, 뭐 통신업, 전기가스업 뭐 이런 순으로 해서 뭐 시가총액이 큰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순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업종도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유통업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유통업 중에서도 호텔, 신라, 신세계 많이 매수했는데,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봉쇄 완화, 해제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면세점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항공주도 그렇고 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있고 카지노 관련주도 있고 이런 종목 업종들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중국 봉쇄 해제 그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면세점 관련주 이렇게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마트,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 순매수를 했습니다. 서비스업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SM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기업종도 매수했는데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건 잔챙이들이 좀 이렇게 매수했어요. 뭐 앞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판업종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 완전히 물량을 틀고 나가는가, 일단은 좀 그렇게는 보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여러 가지 악재를 이용해서 좀 주가를 눌렀다가 재매수하는 쪽으로 일단 가지 않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그 관련 업종들이 중국 봉쇄 해제 관련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이다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순매수를 좀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수급 좀 더 들여다보기 전에 한국은행 잠시 방문했다가 좀 가도록 합시다. 제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통화 안정 보고서 요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 제출했습니다. 좀 들여다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진단을 하기를, 지금 미국, 유로존,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성장이 조금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흥 개발도상국들은 쭉 정리를 해보니까 러시아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괜찮다 이 말입니다. 경기가 지금 괜찮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은 지금 이렇게 선진국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성장 물가 전망을 좀 더 들여다보면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쪽 보면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돼요. 이게 2023년 부분입니다. 그 상반기 하반기인데 그 중에서도 상반기에 민간 소비가 좀 괜찮죠. 올해도 민간 소비는 이렇게 괜찮았고, 민간 소비가 죽을까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갖다가 우리도 급격하게 올리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저 외환시장에서 달러 유출이라는 참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우리 민간 소비 이걸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뭐 0.25%씩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빅스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소비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노력을 많이 했고, 2023년도까지도 뭐 상반기까지는 민간 소비가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수출은 하반기 들어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 하반기가 되면 상품 수출이 괜찮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투자에 있어서 키워드를 맞추기를, 지금 당장으로는
지금 중국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돼 가지고 오르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또 이 서비스업, 소비 이쪽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 지금 당장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또 수출 관련 기업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내년 하반기 괜찮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요 민간 소비 관련주,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상품 수출 관련주, 요거를 갖다 키포인트로 잡고서 투자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지금 보면은 내년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물가 상승이 조금 정리가 되다가,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대로 이제 2%대 이쪽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지금 올해 하반기도 높았고요. 상당기간 물가가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좀 더 이어져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 관련해서 요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 있잖아요. 요거는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도 제법 좀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다 보니까, 그리고 기관들과 수급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죠. 그래서 오늘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빵입니다. 한 개도 없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LS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라. 삼성생명도 좀 조심해야 된다. 현대코퍼레이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으로는 서비스업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수출이 좀 회복되는 걸로, 또 전세계 경기도 좀 회복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만약에 수출 기업의 실적이 하반기부터 괜찮아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반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그 지표를 결과로 보고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심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좋아진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런 앞으로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작용해서 상반기에 수출 기업들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조금 앞당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 예측을 하냐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갖다 시장 수급을 쫙 들여다보면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유통업, 면세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중에서 신세계 쪽은 기관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수출 기업도 지금 외국인들 팔고 있는데, 걔들이 지금 내년에서 하반기 좋다는데 지금 왜 파냐 이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물량을 사모아야 되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다시 되살 어떤 시점이 있을 거다. 그럼 우리는 그런 수출 기업들, 지금 그때 외국인들이 팔다가 파는 동안 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매수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서, 내가 마침 보유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신규로 내가 편입을 하고 싶다면 그 시점에 우리가 물량을 좀 모아가는 겁니다. 물론 저런 종목들 변곡점 지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지표 참고해서 또 수급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투자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